키다리 아저씨 두 번째로 낭독하겠습니다. 퍼거스 관 215호에서 9월 24일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한 평의원님께 학교에 도착했어요. 전 어제 4시간이나 기차 여행을 했답니다. 무지 신났겠죠? 전 여태껏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난 기차 타봤는데. 대학은 엄청나게 크고 정신없는 곳이에요. 방을 나설 때마다 길을 잃을 정도랍니다. 나중에 어리둥절한 기분이 좀 가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업에 대해서도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는데 지금은 토요일 밤이거든요. 하지만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사실 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요. 평생 편지라고는 서너 번밖에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혹시 격식에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어제 아침 출발하기 전에 리페 원장님과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원장님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특히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신사분께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주 공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존 스미스라는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는 분께 어떻게 예의를 갖춘 정중한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왜 좀 더 매력적인 이름을 고르지 않으셨나요? 친애하는 말뚝에게나 친애하는 옷걸이에게라고 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전 여름 내내 평의원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마치 가족이라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아늑한 느낌이랄까? 하지만 평의원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상상력이 꽉 막혀버린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평의원님에 대해 아는 건 딱 3가지뿐이에요. 뭘까, 연우야? 부자이고, 부자이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또 여자를 아주 싫어하고. 여자아이들을 싫어한다. 이거 어떻게 알아, 연우야? 그게 들었잖아. 음, 처음엔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분께라고 쓸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 자신을 모욕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돈이 많은 분께라고 할까 했는데 그건 평의원님을 돈만 하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에다 돈이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평의원님의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평생 부자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남자들도 월스트리트에서 파산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키는 평생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 평의원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부르는 애칭이니까요. 그러니까 리페 원장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해요. 이제 잠시 뒤면 10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릴 거예요. 이곳 생활은 종소리로 나눠진답니다. 우리는 시계종 소리에 맞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해요. 생동감이 넘쳐나죠? 온종일 소방차 끄는 말이 된 기분이라니까요. 종이 울리네요. 불을 꺼야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규칙 한번 잘 지키는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이게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생활한 덕분이랍니다. 아저씨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르샤 에벗 올림.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도 좋고 절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도 좋습니다. 무지무지 행복하고 순간순간이 너무 신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존그리어 고아원의 일상과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자 대학에 입학하지는 못한 사람들이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닌 대학도 이만큼 금사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방은 새 진료소를 짓기 전에 전염병 병동으로 쓰던 건물 꼭대기층에 있어요. 같은 층에 여자아이들이 3명 더 있는데 한 명은 늘 조금만 조용해달라고 부탁하는 안경 쓴 4학년생이고 2명은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루틀리지 펜들턴이라는 신입생이에요. 빨간 머리에 들창코인 셀리는 아주 다정한 아이예요. 줄리아는 뉴욕 최고 상류층 출신인데 아직 저랑 인사도 안 했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항방을 쓰고 4학년 선배와 저는 각각 독방을 써요. 독방은 거의 없어서 신입생들한테는 주지 않는다는데 전 부탁 한 번 안 하고 독방을 쓰게 되었어요. 교무처 직원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란 여자아이에게 고아와 한 방을 쓰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때로는 고아인 게 득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 방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멋져요. 18살이 될 때까지 2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복작대며 한 방을 써와서인지 혼자 있는 고요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으로 제르사 에벗이라는 여자아이를 제대로 알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왠지 그 아이가 좋아질 것 같네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화요일 1학년 농구부를 만드는데 저도 뽑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 키가 작지만 동작이 무척 빠른 데다 끈기도 있고 강인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가랑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 공을 가로챌 수도 있어요. 농구 연습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후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할 때면 울긋불긋한 나무들과 낙엽 태우는 기분 좋은 냄새에 저절로 기운이 난답니다. 다들 웃고 소리치며 열심히 농구 연습을 해요. 이렇게 행복한 여자아이들은 처음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바로 저랍니다. 제가 뭘 배우는지에 대해 긴 편지를 쓸 작정이었는데 아저씨가 알고 싶어 한다고 리펫 원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 막 7교시 시작 종이 울렸어요. 10분 안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가야 해요. 아저씨도 제가 농부부에 뽑히길 바라시죠? 아저씨의 한결같은 제르샤 에벗 올림. 추신. 셀리 맥브라이드가 방금 제 방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 넌 어때? 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견딜만 하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향수병 하나는 안 걸릴 자신 있거든요. 고아원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저씨는요? 10월 10일 키다리 아저씨께 미켈란젤로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엄마, 아까 셀리가 오늘 뱃살 했구나. 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 괜찮아요? 중세 이탈리아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래요. 영문학 수업을 듣는 아이들 모두가 미켈란젤로를 아는 것 같더군요. 전 미켈란젤로를 대천사라고 했다가 교실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대천사 발음과 비슷함.
천사장처럼 들리는데 안 그런가요? 대학 생활의 애로사항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창피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냥 묵묵히 있다가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보곤 하죠. 첫날에는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누가 모리스 마테르 링클, 파랑새 벌을 쓴 벨기에의 시인이자 극작가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 아이도 신입생이냐고 물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학교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래도 전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제가 똑똑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방은 갈색과 노란색이 어울려져 있어요. 연한 황갈색 벽에 어울리는 노란 데님 커튼을 달고 마호가니 책상, 중고시장에서 3달러에 구입했음. 라탄 의자, 가운데에 잉크 자국이 있는 갈색 러그를 샀어요. 잉크 자국 위에 의자를 놨더니 감쪽 같더라고요. 제 방은 창문이 너무 높아 보통 의자에 앉으면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랍장 뒤에 붙은 거울에 나사를 풀어 떼어낸 다음 서랍장에 천을 더 씌워 창문 밑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딱 알맞은 높이의 창가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서랍을 열어 계단처럼 딛고 올라가면 된답니다. 얼마나 아늑하다고요. 셀리 맥브라이드가 4학년들이 주최한 경매에서 물건을 고르는 걸 도와줬어요. 셀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살아서인지 방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평생 5센트 이상은 가져본 적이 없는 제게 물건을 고르고 진짜 5달러를 지불하고 거스름 돈을 받는 일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저씨, 용돈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셀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친구예요. 줄리아 루틀리지 펜들턴은 정반대고요. 교무처 직원이 어떻게 그 둘을 한 방에 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셀리는 모든 걸 재밌어해요. 심지어 낙제까지도 말이에요. 날짜가 뭐예요? 점수를 너무 낮게 받은 것? 하지만 줄리아는 모든 걸 따분해하죠. 다정하게 굴려는 노력 같은 건 죽어도 안 해요. 펜들턴 가문 출신이기만 하면 아무 시험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애거든요. 줄리아와 전 천성적으로 맞지 않나 봐요. 이제 슬슬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조바심이 나지죠? 1. 라틴어 2차 포에니 전쟁 어젯밤 한니발과 그의 군대가 트라시메누스 호수에 캠프를 설치 잠복한 채로 로마군을 기다리다 오늘 새벽 4시에 교전 로마군 퇴각 프랑스어 삼총사 24쪽과 불규칙 동사 제3의 변화 기하학 원기둥 마치고 원뿔 공부 중 국어 설명문에 대해 공부 중 덕분에 문제가 나날이 명확해지고 간결해지고 있음. 생리학 소화기관까지 공부 다음 시간엔 담즙과 췌장에 대해 배울 예정. 배움의 길 위에서 제르샤 에벗 올림 추신 술은 입에도 대지 마세요. 간에 치명적이거든요. 수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이름을 바꿨어요.
학적부에는 여전히 제루샤로 적혀 있을 테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은 이제 절 주디라고 불러요. 하나뿐인 애칭마저 스스로 지어야 하다니 좀 안 됐죠? 하지만 순전히 저 혼자 지은 건 아니에요. 프레디 퍼킨스가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까지 절 그렇게 불렀거든요. 리페 원장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고를 때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따오는데요. 첫 장을 펼치면 에벗이라는 성이 보일 거예요. 게다가 이름은 아무 데서나 고르세요. 제루샤라는 이름은 묘비에서 보고 지은 거래요. 그래서 전 그 이름이 항상 싫었어요. 하지만 주디는 마음에 들어요. 좀 생뚱맞긴 하지만 말이에요. 저와는 달리 파란 눈동자에 작고 귀엽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제대로 굴며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여자아이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죠. 제가 그런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무리 결점이 많더라도 가족이 너무 귀여워만 해서 버릇이 나빠졌다는 말은 듣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이인 척 하는 일은 무척이나 재밌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연우는 이런 아이인 것 같은데? 작고 귀엽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제멋대로 굴며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여자아이. 그런 것 같아? 딩동댕 처음 이름은 뭔가 고급스럽고 그런 이름인데 근데 난 그러지가 않아? 않고 응? 그냥 머리 막 그 연우는 연디라고 해줄까? 연디! 머리는 막 이상하고 정신 연디! 싫어요. 뭐라고 부를까? 엄마는 엄디라고 엄디라고 부르고 연우는 연디. 한 가지 더 말씀. 친구들 중에 내 별명은 언디예요. 알았어. 연디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전 새끼 양가죽으로 만든 손가락 장갑이 3켤레나 있어요. 벙어리 장갑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적이 있지만 손가락이 각각인 진짜 양가죽 장갑은 없었거든요. 전 틈만 나면 장갑을 꺼내서 보곤 한답니다. 수업 시간에 벗어놓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저녁 식사 종이 울리네요.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어 교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제출한 과제를 보시곤 독창성이 돋보인다고 하셨어요. 진짜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받은 교육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 그래요? 종그리어 고아원의 목표는 아저씨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7명의 고아를 97명의 쌍둥이로 바꾸는 일이니까요. 제가 지닌 독특한 예술적 재능은 장작을 쌓아두는 창고 문내 분필로 리페 원장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발달했답니다. 제가 자란 고아원을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언짢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결정권은 아저씨한테 있으니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군다 싶으면 언제든 후원을 중단하셔도 괜찮아요. 예의 바른 말은 아닌 건 알지만 저한테 예절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고아원은 어린 숙녀들을 위한 교양학교가 아니니까요. 아저씨도 아시겠지만 대학 생활에서 힘든 건 공부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지요.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절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참 비참한 기분이랍니다. 전 평생 이런 기분으로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몰려들어 절 구경한 적도 있어요. 제가 희한하고 색다른 존재라는 걸 다들 알았던 거죠.
좋은 글이여 고아원이란 글자가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동정심 많은 아이들 몇몇이 다가와 몇 마디 건네는 경우도 있었죠. 전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미웠지만 동정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는 아이들이 가장 미웠어요. 여기선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셀리 맥브라이드한테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떤 친절한 노신사 분이 대학에 보내주셨다고 털어놨죠. 거기까진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아저씨한테 겁쟁이 취급받는 건 싫지만 전 정말이지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고아원 출신이라는 끔찍한 사실이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다면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괜찮은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셀리는 제가 좋대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에벗 올림. 과거의 제루샤.